2023학년도 동계방학기간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도서관 이용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도서관에 실물책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전자책 정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학 도서관은 연구 및 학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단행본 자료 이상으로 학술 논문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학술 논문들이 대체로 실물 잡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만 이제는 학술지의 전자출판과 학위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학술 자료들은 대체로 전자화가 되었습니다. 뒷장부터는 각 정보원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본 자료의 이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테니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원하는 책의 제목 또는 분야에 대해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챗GPT를 검색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검색하여 나온 도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책을 선택하시고 해당 책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뉴사이피엔스 챗GPT라는 책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사이피엔스 챗GPT라는 제목을 클릭하시고 청구 기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청구 기호를 통해서 책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 기호를 통해 서가의 위치를 찾는 것이 잘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래 도서 위치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서가 위치를 안내해 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서 검색과 위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의 제목이나 아니면 주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PPT에 본 것과 같이 챗GPT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챗GPT에 관련된 책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전자책들이 상위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실물 도서의 검색과 탐색이기 때문에 전자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을 제외하는 방법은 우측편의 패시브 검색에 보면 자료 유형을 단행본으로 한정시키게 될 경우에 전자책들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단행본 쪽으로 이제 클릭해서 자료 유형을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자책들이 몇 권 남지 않게 되고요. 실물 도서만이 대부분 남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검색된 챗GPT와 관련된 도서 중에서 챗GPT 시대 글쓰기라는 책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챗GPT 시대 글쓰기 책 제목을 클릭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구 기호를 확인해서 도서를 찾으면 됩니다. 331.54122769 치읓 여기에 해당하는 서가로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챗GPT 시대 글쓰기라는 책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 청구 기호를 통해서 서가 위치를 식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단부에 도서 위치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시각적으로 챗GPT 시대 글쓰기가 어디 있는지 나타나게 되니까 이걸 보고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실물 도서 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도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자책 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작년에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부분을 대폭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시지 않는 부분은 지금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때는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메인 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전자책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거나 모바일에서는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북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메인 페이지의 경우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상단에 검색창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의 제목이나 주제를 입력해 주시면 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피해 책이라는 책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책은 클라이브 바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헬레이저라는 영화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헬레이저의 원작자가 클라이브 바커인데요. 클라이브 바커의 책은 대체로 도시전설을 기반으로 한 호러 소설이기 때문에 도시괴담을 좋아하는 전 자주 읽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PH를 검색했는데 1, 2, 3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권을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H 2권을 대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그럼 PH 2권이 내 서재로 옮겨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보기가 있고 다운 보기가 있는데 각자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보기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로 보는 것이고요. 다운 보기는 ES24나 북큐브 전용 뷰어를 설치해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기의 경우 웹 뷰어로 보는 이만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없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좀 더 나은 면이 있고요. 다운보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바로 보기보다 떨어지나 폰트 사이즈 등의 설정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성이 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다운보기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야 돼서 바로 보기로 PH 2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기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 형태로 PH 책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책 이용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PPT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자학술 자료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학술 자료는 3, 4학년을 올라가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2학년을 올라가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자학술 자료는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을 이용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술지 논문 쪽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술지 논문은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 홈페이지 링크는 도서관 메인 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단 탭에서 전자정보를 클릭해 주시고 그 중에서 전자저널 및 웹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본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와 간략한 설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이용하셔도 됩니다.
현재 본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로는 DBP야 키스, 스칼라가 있고 해외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로는 프로캐스트 널싱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 오픈 액세스라 굳이 본교를 거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리스나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배너 링크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으로 이러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신다면 논문 한 건당 보시는 바와 같이 4,000원에서 6,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과제를 하게 되면 결코 논문 한 편만 보실 리는 없을 겁니다. 인용을 하나 한다 해도 논문을 두세 개는 봐야 될 것이고 과제 하나당 인용을 하나만 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 10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제 하나 하는데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과제 하나당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본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DBP야 키스, 스칼라, 프로캐스트 널싱을 저희가 연간 구독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교 구성원 이상 언제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IP 인증을 하기에 언제든지 어떤 경로든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교외에서는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위 논문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든 전부 무료로 가능하니 여기서 별도의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학술 논문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장소는 교내이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굳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지 않아도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IP 대역대로 이제 인증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보시리라 생각되고 또 학술지 논문도 주로 교회에서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 전에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로그인할 아이디는 학번이고요. 비밀번호는 학사정보 시스템의 비밀번호랑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여서 이제 키스나 DBP야 스칼라 등의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셔서 논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키스부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메인 페이지 구성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이나 중단에 검색창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해당하는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입력한 검색어는 만약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검색과 논문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최초의 검색어는 인공지능 의료로 심플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했는데 309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309건에 해당하는 논문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를 본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다 한정시켜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활용 사례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영상의학 분야로 이제 과제 수행의 포인트를 좁히고자 한다면, 이제 결과안의 재검색에서 검색어를 영상의학으로 추가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과제에 보다 적합한 문헌만 남고 현실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문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5건의 논문만 남게 되죠.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 중에서 먼저 상용화된 영상의학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기술 및 동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그냥 제목 확인하고 미리 보기 다운로드 하셔도 되는데, 초록도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시고자 하신다면 제목을 클릭하셔서 상세한 초록 같은 경우들 좀 더 보시고 이제 논문을 다운받으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럼 논문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이 다운받아진 게 확인됐고요. 이렇게 다운받아진 PDF 파일을 클릭하면 상용화된 영상의학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기술 및 동향 분석 원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스 이용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키스 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DEP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PR는 누리미디어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아까 키스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단에 검색창이 있고 이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 의료라고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4건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아까보다 더 많죠. 현실적으로 다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좁혀봐야 될 텐데, 결과내 재검색으로 좁혀봐도 괜찮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받으신 분들이 만약 보건계열 학생들이라면 사실 의학학 분야 말고 다른 계열 논문은 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학학 분야로 한정을 하도록 하고요. 31건 대단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란 게 2020년대 이전과 2020년대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대 이전의 논문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연도를 최근 3년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이용 형태 중에서 외부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문 이용이 있는 것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색 결과가 6건, 현실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학과 및 근공격계 종양의 임상연구 및 동향연구라는 논문을 보시고자 하신다면 이제 제목을 클릭하시고 다운받기나 논문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이번에는 논문 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 보기를 클릭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형외과 및 근골계 종양의 임상연구 및 동양 논문의 원문을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DEPR 이용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칼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콜라는 교보문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인터넷 서점 교보문고랑 여러 부분에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연동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문고 홈페이지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담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과제를 받았다 가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책이 어떤 게 있냐 확인하기 위해서 교보문고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인공지능 상담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게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책들도 보이지만 보면 학술 논문이라고 검색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법률 상담 서비스 디자인. 이게 여러분들 과제 수행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시니까 4,240원 구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려면 4,240원을 내야 하시는데 굳이 이제 이 돈을 내지 않고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법률 상담 서비스 디자인 제목을 복사하시고 이제 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에 스칼라 경로에서 들어가시고 검색창에 검색어를 붙여 넣으시면 이제 4,240원 하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법률 상담 서비스 디자인 논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원문 보기 하든 원문 저장하든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지금은 원문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PDF가 다운받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클릭하시면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법률 상담 서비스 디자인 논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 이용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스칼라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걸 개별 데이터베이스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다 검색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진 않습니다. 통합 검색이 가능한 몇 가지 툴이 존재합니다. 리스트를 통한 검색이 아마 대표적일 것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네이버나 구글 등에서 리스트라고 검색하셔도 나올 거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리스트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이제 프록시 서버 연동을 생각하면 저희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경유해서 들어가셨을 때 좀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편리한지는 뒤에서 약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까 전에 계속 검색하고 있었던 인공지능어를 이번에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국내 학술 논문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학위 논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학위 논문은 말 그대로 학위 논문이고 국내 학술 논문이 아까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 논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 학술지 논문의 통합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학술 논문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탭을 확장 아이콘을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의료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들이 전부 검색되게 됩니다. 리스트 국내 학술 논문 검색에서 중요한 부분은 F 무료, M 기간 내 무료, W 유료 바로 이 아이콘들입니다. F 무료는 오픈 액세스로 여러분들이 굳이 본교 소속이 아니셔도 별도의 인증 없이 어디서든 자연인으로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논문들입니다. W 유료는 이용에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F 무료와 W 유료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아마 잘 안 될 게 M 기간 내 무료일 것 같습니다. M 기간 내 무료는 원래는 유료이나 본인이 속한 기간, 그러니까 본교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키스, DBP와 스칼라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증 절차 없이 개인으로서 집에서 리스트에 접속하셨다면 F 무료와 W 유료만이 나타날 겁니다. 교내에서 접속하셨다면 DBP와 키스, 스칼라 부분만큼 W 유료가 M 기간 내 무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체의 한 8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원문을 다 구독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 간다면 W료는 사라지고 모든 게 F 무료나 M 기간 내 무료로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접속 시에 현재 리스 기술로는 본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리스로 들어가도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키스, DBP와 스칼라 부분이 W에서 M 기간 내 무료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라고 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건의료에서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개관이라는 논문이 교내처럼 M 원문보기가 아니라 더블 원문보기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만 제한시켜서 패시 검색을 해 주시기 나가는데요. 본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DBP와 키스, 스칼라, 그리고 원래 무료로 제공되는 F 무료인 KCI, 사이언스온, 리스 부분까지 이제 제한해서 검색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 집에서는 더블 원복이라고 뜨지만 실제로는 M 원복이랑 동일하게 클릭했을 때 바로 원문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한 후에 경유해서 리스트로 들어가 주지 않고 그냥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만 하고 네이버나 구글로 리스트로 들어갈 경우에선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의 원보기를 바로 클릭을 한다고 해도 이용 가능한 상태로 뜨는 게 아니라 돈을 내라고 뜨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리스트 경유해서 들어가신다면 여기서 원문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돈을 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원문 보기를 혹은 다운로드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리스트 이용할 때도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경유해서 들어가시면 좀 더 그런 부분은 낫습니다. F 무료, M 기간 내면 W 무료 이게 좀 적합하게 바뀌진 않지만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리스트에서 통합 검색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 학술지 논문 부분은 이제 이걸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학위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리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와 리스는 구조가 다른데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각 대학에서 학인 논문 파일을 납본하면 그걸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담당자가 자체 업로드하는 형태이며 리스는 이와는 달리 각 대학에서 디콜렉션에 업로드한 학위 논문을 파싱하여 가지고 오는 형태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이렇게 리스트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볼 예정이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문 뷰어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뷰어 프로그램과 지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 제외하고 국회도서관과 리스 이렇게 두 곳만에서만 학위 논문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도서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도서관에서도 중간에 검색창에다가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최근이라 해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은 제가 말하는 시점을 잘 모르시겠군요.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식으로 현물 ETF로 승인이 돼서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2013년 동향을 좀 보고 싶어서 비트코인으로 검색해서 학위 논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23년 논문 동향이 보고 싶었던 거니까 기간 2023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 클릭을 하면
2023년에 나온 비트코인 관련된 학위 논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 이 중에서 비트코인 미킹 분석 및 추적에 관한 연구라는 걸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용 가능한 논문도 있고 이용 가능하지 않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로 PDF 파일 아이콘이 뜨는 거는 이용 가능한 거고, 그게 뜨지 않는 논문들은 이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용하려고 하는 비트코인 믹싱 분석 및 추적에 관한 연구가 컬러로 아이콘이 뜨니까 이용 가능한 것 같네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통합뷰가 원래 설치돼야 됩니다. 미리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믹싱 분석 및 추적에 관한 연구라는 학위 논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용하는 건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리스에서의 학위 논문 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리스에서 검색할 때 마찬가지로 국내 학술 논문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학위 논문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학위 논문을 다루고 있으니까 학위 논문 부분을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3건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년에 나온 학위 논문만 보고 싶으니까 시기를 2023년으로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회도당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실행을 하면 2023년에 나온 비트코인 관련된 학위 논문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원문 보기라고 이제 나타나 있는 논문들이 이용 가능한 논문들이고요. 아이콘에 없는 논문들은 실제로는 이제 하실 수 없는 논문들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 없음을 일단 실행하면 이제 그런 논문들이 나타날 건데요. 이렇게 원복이라고 뜨지 않고 문학세줄 신청이라고만 뜨는 논문들, 이런 논문들은 이제 학위 논문을 웹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복이 아이콘이 뜨는 논문들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 이 중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 사이의 가격 발견 기능 및 변동성 전이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원복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네, 리스에서 학위 논문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 사이의 가격 발견 기능 및 변동성 전이 효과에 관한 연구 원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학위 논문도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동계 방학 기간 비효과 프로그램 기초도서관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용과 참고 문헌의 이해와 작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